김여정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도발이라고 김여정까지 입장을 낸 건데 김여정의 입장, 뭐라고 입장 내는지 함께 보시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낸 선물이다. 이런 표현 연구합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고 어찌 보면 좀 유치한 비난이에요. 우리를 귀신으로 일컬었어요. 아니, 우리가 귀신이면 그쪽은 뭔가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비아냥이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이자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다. 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표현은 다 썼습니다. 기자 출신에,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에, 공군 장교 출신에 안영환 의원님.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표현의 자유 얘기했고요. 알 권리 얘기해서 방통위 부위원장님 그 주무 역할이었고 풍선은 또 공군 장교 출신이셔서 잘할 것 같은데 김여정의 성명을 보면 뭐 거창한 도발인 양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유치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여정이 북한 내에서는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이 성명은 되게 한국의 반응을 보고 냅니다. 막 동시에 내지는 않아요. 한국 사회 반응을 보면서 이제 낸 건데 그 김여정의 성명을 볼 때마다 어떻게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런 언어를 연구를 하지? 예. 그 정도로 유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이자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 측에서 대북 정단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정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북 정단을 넘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죠. 대북 정단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왜 오물이었을까? 저도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김여정의 성명에 그 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정치 선동 오물이라고 폄하를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낸 것은 오물에 불과하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오물 보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처럼 대북 그러니까 무슨 진실을 파헤치는 정보가 아니라 왜 오물이었을까? 저는 이게 오물을 보낸 것 자체가 북한이 우리에게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전단의 첫 단계는 보통 우린 행복합니다. 북한 어린이 딱 나와서 무슨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손잡고 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광고하는. 북으로 오시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단계였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안 통한 겁니다. 북한이 뭐 어렵다는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단계로서는 우리 체제를 비난하는 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거. 이게 2단계였는데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물로 정말 딴 나라에서 본다면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자꾸 저런 행위를 하는 북한을 보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참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정말 참피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북 전단이라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명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이 그렇죠. 얼마나 민감하게 위력적이라는 뜻이다. 예. 그런데 북한이 어느 정도로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주민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독이 묻어 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보낼 때 USB도 보내고 컵라면도 보내고 예. 뭐 초콜릿도 보냅니다. 그다음에 1달러짜리도 보내고 그것도 보내는데 거기에 독이 묻어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실제 떨어진 거에 독을 묻혀놓고 주민들에게 발견을 시켜가지고 그걸 먹은 주민들이 죽게까지 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는 게 또 북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를 이제 보여준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한다면은 북한 체제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저 풍선을 대남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아까 어떤 인터뷰하신 시민이 안보 경각심을 나한테 줬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은 저도 겁이 나요. 저기 지금 260개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산악 지역이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산악 지역, 뭐 태백산맥 산소에 떨어진 것은 똥개가 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한 500개 정도는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게 260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많은 걸 동시에 보냈을 때 혹여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게 무슨 생화학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가. 정말 값싼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오물풍선은 세계적인 코미디가 되고 있지만은 그 뒤에 숨은
그런 문제점 또 그 네. 경각심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골칫거리 행동들을 많이 일삼는 국가들이 북한이랑 친한데 북한이랑 친한 이 친구 국가들도 저거는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당히 격떨어지는 도발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제가 북한을 오래 취재했고 탈북자들도 많이 취재하다 보니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보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보낸 전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팩트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를 믿는 북한 주민들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오히려 그 USB 같은 것을 장마당에서 굉장히 값비싸게 주고 되파는 문화까지 북한에 형성돼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취재했던 기억도 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는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얼마 전 헌재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며 국내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위헌으로 드러났지만 우리가 대북 전단을 금지하자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전단을 못 날려보내게 했던 것이 결국은 김정은, 김여정 좋은 일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저 풍선을 이제 남한에 내려 보내고 또 그다음에 김여정의 어떤 담화를 보면 저도 뭐 김정은까지 다 양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지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저 풍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좀 약간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골 동네 조그만 동네 가면 양쪽에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분노 갖다가 또 찌그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약간 그런 게 연상이 돼요. 분뇨 쏟아붓는 등의 그렇죠. 행위. 그렇죠.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저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북한 자체가 국가적인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고 어떤 사적인 감정, 뭐 대북 전단이랄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 이런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건데 불만을 표시를 풍선에 오물을 달아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좀 볼 수 없다고 보고. 비정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러한 김정은, 김여정, 북한 자체를 굉장히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상회담 때도 북한 편을 계속 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비핵화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미국의 잘못이다, 트럼프의 잘못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김정은이랄지 북한의 어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저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북한을 평가를 하고 김정은을 평가를 해서 정상회담을할지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다 선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마 그 저 풍선 자체도 김정은을 내려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밑에서 반란해서 내려보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지 않을까? 절대 김정은은 저는 풍선을 내려보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선우가 있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저런 거 내려보내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적으로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 남한에 해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뭐 해프닝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안영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화학 테러랄지 아니면 무기랄지 뭐 폭탄을 뗄 때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북한의 상태,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이기 때문에 살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북한과 뭘 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의 어떤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참작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엄 실장님, 오늘 조간신문 몇몇에는 수도권까지 뚫렸다, 뭐 전국이 뚫렸다 이런 기사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이게 뚫렸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를 하고도 손쓸 방도가 없어서 요격을 못했던 뭐 무인기 도발 같을 때는 뚫렸다는 표현이 일견 타당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좀 논쟁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군을 좀 취재해 보니까 이거를 요격을 못해서 뚫린 게 아니라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요격을 안 하고 그냥 놔둔 측면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뚫렸다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설령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선을 잡아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는지 뭐 세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타격을 해가지고 풍선을 터뜨렸을 때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줄 수 있는 사태도 되기 때문에 예. 군이 알고도 쉽게 저것을 이제 타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오물을 보낸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웬만한 거는 북한이 되게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식의 어떤 기습을 가할 것이다라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오물을 보낸다는 것은 전혀 뭐 그런 생각하는 대안 중에 없던 것인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경각심을 준다고 봐요,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에 대한 기습이나 도발, 테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수단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더 그거에 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비록 이번에는 그 풍선을 직접 타격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중간에서 기폭장치에 의해서 추락함까지 기다렸지만 다음번 단계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 풍선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피해 없이 우리가 포획할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드론에 이어서 이번엔 풍선까지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는데 김주영 의원님, 뭐 오늘 전당 관련해서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부터 대북전단 금지법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김여정은 계속해서 지금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룻밤 사이에 260여 개의 풍선을 보낸 것은 최초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지저분한 방법으로 비주얼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내용도 굉장히 또 더 충격적인 거여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지금 재난 문자 보낸 것은 경기도 13개 시군에만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날아간 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분포가 돼 있고 발견된 것만 260여 개인데 어디에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전 국민 재난 문자도 발견해야 되고 저는 군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걸 만지지 말고 뭐 신고를 하랄지 지금 이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막 여러 가지 발사체 도발하고 했을 때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나랑 한 발짝 떨어진 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 상공에서 떨어지고 서울 한 중심부에서 발견이 되고 그 지저분한 내용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데 북한으로서는 저비용 고효율인 거예요. 미사일 발사하는 것보다 이거는 정말 조금 비용 들여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처해야 될지 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다시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할지 무인기 도발했을 때 우리가 10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오물 풍선을 우리가 10배로 날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처법, 국민들이 또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지침 같은 것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셨던 이 한밤중에 이른바 긴급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영문 표현이 또 논란이라고 합니다. 에어레이드라는 표현이 일부 문자에 들어가 있어요. 에어레이드. 이게 이 공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이런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상당히 좀 놀랬다라고 합니다. 한밤중 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새벽에 문자를 봤을 때에는 가슴이 덜컹댔어요.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좀 안 보냈으면 좋고 애들한테 주의하고 싶은 거 뭐 이상한 거 무슨 날라오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림이 너무 크게 와서 진짜 큰일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파주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웠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친구랑 문자로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 시장님, 이 에어레이드라고 하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풍선 보내면 에어 얼룬이나 에드벌룬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는 것도 아이디어 같고 우리 군이 좀 대응 수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제가 취재되고 있는데 뭐 확성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저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수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게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그럴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이 지금은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다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행동을 하는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북한이 저런 오물 풍선을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잡아내야 되지라는 문제가 사실은 당면한 과제잖아요, 보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가능한 방법은 그 풍선을 안전하게 일단 지상으로 착륙시키는 건데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술적 운용에 대해서 능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 있는 풍선에게 접근해서 그 풍선을 우리 쪽으로 뭐 착륙시킨다거나 또는 뭐 떨어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풍선이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그 기폭 장치와 타이머에 따라서 막 퍼지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군의 조치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엄현식 전 합참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